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AI가 순식간에 글도 써주고 복잡한 코딩도 척척 해내고 심지어 그럴싸한 비디오까지 뚝딱 만들어내는 정말 마법 같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한하게만 보이는 이 번개처럼 빠른 디지털 세계가 사실은 아주 무겁고 굼뜨게 움직이는 물리적 세계에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AI 붐이라는 화려한 환상 이면에 숨겨진 아주 차가운 현실, 이른바 하드웨어 병목 현상에 대해 바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아주 흥미롭고도 기묘한 강박증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토큰 맥싱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기술자들이나 기업들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은 AI 토큰을 태워버리나 경쟁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토큰은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를 말하죠. 내가 얼마나 AI를 앞서서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지 증명하려는 일종의 훈장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을 모르는 이 AI 토큰에 대한 갈증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거대한 구조적 충돌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앞다투어 시스템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니까 수요가 말 그대로 폭주해버린 거죠. 지금 이 폭주하는 속도를 완벽하게 대변해주는 숫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4배입니다. 네, 4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 3개월 만에 오픈라우터 같은 AI 모델 마켓플레이스에서 처리된 주간 토큰 수가 정확히 4배나 폭증했습니다. 이게 서서히 늘어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수직 상승, 폭발해버린 겁니다. 수요가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향해서 브레이크도 없이 돌진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뚜렷하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AI가 무한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완전 딴판이거든요. 최고를 달리는 주요 AI 도구들이 줄줄이 서비스 중단이나 배급제를 겪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그 대단했던 비디오 생성기 소라를 갑자기 차단해야 했어요. 다른데 부족한 컴퓨팅 자원을 돌려막기 위해서였죠. 경쟁사인 엔스로픽은 트래픽 몰리는 시간에 아예 사용자 접속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해버렸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의 코딩본마저 신규 구독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쓰려는 수요가 물리적인 기계의 용량을 아득하게 추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이 거대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서버를 사들이고 인프라를 깔 현금을 쥐어짜내기 위해 올해에만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빚을 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메타는 전체 인력의 10%를 줄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발적 퇴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 돌릴 돈을 마련하려고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역설. 이것이 바로 현재 AI 산업 기저에 깔려있는 아주 절박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의 공간, 클라우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숨쉬고 존재하는 현실의 땅 위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돈이 철철 넘쳐도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 2개를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전력, 그리고 정치입니다. 1,560억 달러. 상상이 되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라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소송 때문에 아예 첫삽도 못 두고 차단되거나 지연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의 총 규모입니다. 이제 단순히 돈다발을 싸들고 간다고 해서 거대한 AI 요새를 내 맘대로 지을 수 있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수치죠. 게다가 이 상황은 단순히 동네 주민들의 반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미국 메인주 의원들은 아예 거대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요. 미국 내 10개가 넘는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금지 조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비단 미국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아일랜드부터 저 멀리 브라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AI 공장들이 막대한 전기를 빨아들여서 지역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전기요금을 폭등시킬 거라는 공포가 퍼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특정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에너지 안보랑 직결된 문제라서 양당을 초월해 아주 강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0번 양보해서 그 험난한 반발을 다 이겨내고 천신만고 끝에 데이터 센터 건물을 멋지게 지어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 열어도 계속 나오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 같은 끔찍한 상황이 펼쳐져요. 뚜껑을 열면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건물 짓고 전기까지 빵빵하게 연결했는데 정작 그 안을 채울 하드웨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조 원을 들여 지어놓고도 기계가 없어서 먼지만 날리는 텅 빈 데이터 센터의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암담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공급망 전체가 말 그대로 완전 품절 상태거든요. 시작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의 H100 GPU? 이건 뭐 사는 건 고사하고 빌려 쓰는 대여료마저 30%나 폭등했습니다. 아마존이 자치적으로 만든 트레이니엄 2 칩도 이미 접근 권한이 싹 다 매진됐고요. 제일 놀라운 건 AI의 필수품이라는 고대역 폭 메모리, 즉 HBM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만드는 이 부품은 무려 2026년 생산 물량까지 이미 싹쓸이 돼서 동이 났어요. 아주 작은 메모리부터 거대한 특수칩까지 사실상 모든 부품이 씨가 말랐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극심한 하드웨어 가뭄에 기름을 붓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차세대 AI로 불리는 에이전틱 AI의 등장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단순한 챗봇이 아니에요. 목표를 던져주면 지가 알아서 계획을 짜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AI죠. 이 놀랍도록 똑똑한 AI가 왜 문제냐고요? 이 녀석들이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구조 자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전 챗봇들은 머리 쓰는 복잡한 연산은 GPU 10개에 몰아주고 이걸 옆에서 조율하는 CPU는 딱 한 개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비율이 12대 1이었죠.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작업 전체를 스스로 기획하고 통제해야 하니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조율 능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GPU 1개당 무려 CPU 1개가 필요해졌어요. 1대 1이 된 거죠. 갑자기 CPU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한 겁니다. 이 극적인 비율 변화가 시장에 어떤 마법을 부렸을까요? 한동안 쇠락해 산다던 CPU의 명가, 인텔의 시가총액이 불과 6개월 만에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똑똑한 진화가 하드웨어 생태계를 물리적으로 쾅 하고 흔들어버린 아주 완벽한 사례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여러 장벽들을 넘어왔는데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클라이맥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부족하고 앞뒤가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밑바닥에는 거대한 자본 투자의 불균형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늘 위에서 노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거인들과 땅바닥에서 공장을 돌리는 하드웨어 제조사들 사이에 돈이 도는 규모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겁니다. 투자 규모를 살짝 비교해보면 문제의 본질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AI 서비스를 주도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기계사 모으겠다고 투자금을 무려 3배나 늘려서 7,50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 들이붓고 있어요. 반면에 정작 그들이 애타게 찾는 칩이나 서버를 만들어내야 할 하드웨어 쪽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은 겨우 50% 남짓입니다. 전체 규모로 따져봐도 하드웨어 진영이 쓰는 돈은 소프트웨어 진영의 3분의 1도 채 안 돼요. 한쪽은 무한대에 가까운 돈을 찍어내듯 퍼붓고 있는데 정작 그걸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할 공급망은 훨씬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기형적인 불균형이 모든 병목 현상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물건 사겠다는 돈이 저렇게 넘쳐나는데 도대체 왜 그냥 공장 팍팍 더 쥐어서 생산 능력을 확 늘리지 않는 거야? 맞아요. 정말 상식적이고 당연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눈 깜짝할 새 변하는 디지털 세계의 속도와 현실 세계에서 쇳물 녹여 국원을 만들어야 하는 제조의 현실 사이에 엄청난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두 세계 사이에는 절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이 있어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칩 제조사들을 향해서 제발 그냥 생산 능력 좀 팍팍 늘리라고 계속 보챕니다.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런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의 CEO, CC 웨이의 대답을 들어보면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아주 무겁고 단호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TSMC의 최첨단 공장들은 지금도 100% 한계치로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버튼 하나 누르면 서버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소프트웨어 사람들과 공학적 한계 속에서 피땀 흘리며 기계를 돌리는 하드웨어 사람들 간의 깊은 좌절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반도체 공장, 이른바 팹을 하나 짓는다는 건요, 물리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TSMC가 당장 2026년에 55억 달러, 2027년에 65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뒤집어 엎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거대한 테라팹도 부지 다지고 기계 세팅해서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나 가동될까 말까예요. 더 중요한 건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포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뜨거운 AI 붐이 언젠가 식어버렸을 때
순십조 원을 들여 지은 공장들이 고철덩어리 빈 깡통으로 전락할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한 번 지으면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 앞에서도 의도적으로 신중하고 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에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가장 뼈아픈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코드를 짜고 소프트웨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건 길어야 몇 달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진보된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돌려줄 물리적인 기계를 만들고 공급망을 확장하는 데는 최소 수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무한하게 팽창할 것만 같았던 AI의 매혹적인 환상이 단단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물리적 시간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감탄하며 누리는 이 눈부신 디지털 세상은 저 땅 위에 세워진 차가운 철근과 시멘트, 그리고 실리콘 반도체에 의해 그 발전 속도를 철저히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 단단한 이 물리적 세계가 가상의 디지털 세계의 속도를 지배하고 올가매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토록 환호하며 달려가고 있는 이 위대한 AI 혁명은 사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인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기술의 진짜 미래를 바라보시는데 새롭고 흥미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